대한사고개발학회 2020년 연차학술대회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천대학교 정미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년에 한 번씩 꼭 재밌는 주제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한 인사 나누고 이랬던 것 같은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직접 대면 발표를 못하고 비대면으로 발표하게 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업을 1년 동안 비대면으로 찍다가 보니 처음에는 굉장히 수업하는 것이 힘들고 어, 혼자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색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좀 적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논문 발표를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하니까 참 또 어색하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시간 안에 10분 안에 빨리 제대로 제가 한 연구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제목은 창의력과 창의적 자기 효능감의 메타 분석입니다. 메타 분석을 하면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 해놓은 논문을 가지고 왜 또 분석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메타 분석만큼 신뢰로 올 수 있는 연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관련한 연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에서 창의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 굉장히 다양하게 연구되어져 왔죠. 그래서 창의력은 어,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이제 로데스의 네 가지 접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정리를 하게 되죠. 네, 창의력 네 가지 측면에 따라서 측정 방법이 다르다라는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가지 측면이 다 있긴 한데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력 측정에 대한 요즘에 가장 이 네 가지 접근 중에서 하나 추가된 개념이 창의적 자기 효능감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창의력과 창의적 자기 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주장을 이제 보아야 하는데, 창의적 자기 효능감은 창의적 수행에 필수적이라는 연구도 있고,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창의적 자기 효능감은 창의적 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분석은 이러한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을 때 통합된 연구로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PPT라 가지고 중요한 내용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창의력과 관련한 뭐 네 가지 측면하고 창의적 자기 효능과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지 창의력에 관련한 교사학습에 어떤 학습자의 동기를 높일 수 있고 창의적인 수행을 높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창의적 경험은 학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측면하고 창의력의 네 가지 측면과 창의적 자기 효능감의 관계도 알아야 되겠고, 그러면 학습 연령, 그러니까 학교 급에 따라서 사실은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론적 배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네, 창의력과 창의적 자기 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럼 연구 문제를 보시면 창의력과 창의적 자기 효능감에 관한 기존 연구를 종합한 평균 효과 크기가 도대체 어떨까? 그러니까 창의력과 창의적 효능감의 관계가 도대체 평균적으로 얼마나 어떨까라는 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의력과 창의적 자기 효능감의 상관관계 크기에 영향을 주는 어떤 조절 변인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창의력의 네 가지 측면이 하나의 조절 변인으로 창의력의 네 가지 측면에 따른 상관관계 효과 크기는 어떠한가? 학교 급에 따라서 상관관계 효과 크기는 어떠한가? 이랬습니다. 네, 여기 아마 결과에서는 여기 학교 급이 우선으로 나오고 창의력 네 가지 측면은 이제 두 번째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연구 방법을 보시면 체계적인 어떤 메타 분석의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네, 연구 방법에 분석 대상의 논문 선정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발행된 자료를 대상으로 해서 논문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헌 선정은 연구 목적에 적합한 문헌을 선정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5개 기준을 정해가지고 총 848편의 문헌을 검색해서 제목과 관련 없는 문헌을 제외한 이게 편수가 빠졌네요. 논문을 추출하고 그리고 데이터 및 학위와 학술지 중복을 제외한 70편 연구를 추출하고 최종 문헌 56편에 110편의 효과 크기를 산출했습니다. 네, 자료 추출 및 분석 방법, 시간 관계상 이렇게 보시고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창의력과 창의적 자기 효능감의 상관관계 효과 크기를 이용했고 그 다음에 조절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메타 아노바를 실시했습니다. 통계적인 프로그램으로 CMA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네, 선정된 문헌의 특성의 분석 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출간 오류 검증 확인을 위해서 표본의 크기와 효과 크기 관계를 보여주는 펀넬 플로트를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와 같이 출간 오류 분석에 있을 때, 그 깔때기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대칭적인 게 출간 오류가 일어날 확률이 적지요. 그래서 액어의 절편 검증을 했을 때 지금, 유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오류 여부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창의력과 창의적 효능감의 상관관계 효과 크기를 보기 전에 표본 추출의 동지설 검증 결과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질적인 곳으로 나와서 이제 분석에서 랜덤 효과 모형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에 따라서 효과 크기를 보면 초등, 대학생, 성인 이렇게 해서 110편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관관계 효과 크기를 보면 0.523이죠. 그리고 Q값이 2.613이고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절 변인군으로 학년을 보았을 때 초등, 대학생, 성인을 구분해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창의력의 4가지 측면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지금 Q값과 P값을 볼 때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4개의 측면에 따라서 창의력과 창의적 자기 효능감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의 및 결론을 보면 최근 10년 동안 연구를 종합해 보면 2010년 이후부터 연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냈고 초등학생 집단이 가장 적은 비율을 나타냈고 성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구도 대부분 성인과 대학생들의 나이가 많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창의적 자기 효능감 연구가 훨씬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보면 전체 연구의 창의력과 창의적 자기 효능감의 상관 효과 크기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창의적 자기 효능감이 창의적 수행을 할 때 개인의 에너지와 노력의 양을 결정하게 된다는 어떤 주장들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변인 간에 높은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창의력과 창의적 자기 효능감의 상관관계 효과 극이 영향을 주는 조절 변으로 학교 급을 설정했는데 집단 간 차이를 비교했을 때 학교 급에 따른 상관관계 효과 크기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년에 따라서 창의력과 창의적 효능감의 상관관계 연령이 중요한 조절 변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일관되게 높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학교 급에 상관없이 모든 연령에서 창의력 관련 변인이 창의적 자기 효능감과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창의력 교육 프로그램이나 경험이 모든 학교 급에서도 창의적 자기 효능감과 관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별로 대상별 구분한 어떤 수준별 창의력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아도 모두 창의적 자기 효능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없다는 거죠. 관계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쓰더라도 초등학교에는 더 유의하고 그 성인에서는 자기 효능감과 관계가 덜하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상당히 두드러진 어떤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 창의력과 창의적 자기 효능감의 상관관계 효과 크기에 영향을 주는 조절 변인으로 창의력의 4가지 측면에 비교를 했습니다. 이 또한 변인 공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창의적
자기 효능감은 보통 정의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창의력 전반에 모두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치를 봤을 때 상관관계 크기가 상당히 높고 세 가지 측면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 자기 효능감은 창의적 경험과 기회를 통해서 스스로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피드백을 통한 창의적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의력과 상당히 창의적인 어떤 산출물, 그 다음에 성격, 사고력 이런 거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